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이렇게 바람도 많이 부는데 오셔가지고 좋은 강의가 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1시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에 말씀을 드리고 전 퇴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오늘 강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게 저희가 여행 컨텐츠 기획 워크샵이라는 아주 생소하실 거예요. 이걸 왜 하게 됐는지를 조금 설명이 필요하겠다, 배경 설명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강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저희는 지금 테마여행 식선이라는 그 문체부에서 5년째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총괄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맡은 권역이 거제, 통영, 남해, 부산 이렇게 4지역을 저희가 5년간 지금 사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사실 이 공간이 조성되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의 트렌드가 계속 바뀌고 있었고 이 바뀌는 거에 어떻게 저희가 그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약간 이런 공공 공간들이 좀 필요하겠다. 여행자들도 없지만 이런 관광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함께 만나는 장소도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런 협업센터의 기능을 갖고 있는 라운지를 만들었고요. 이 라운지는 거제에도 있고 통영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권역의 4개 지역 중에 한 2군데에서 이제 이런 협업센터가 있고 라운지라고 불리우는 플랫폼 기능을 하는 데들은 각각 4군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공간들을 만들다 보니까 이 공간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행 컨텐츠 기획 워크샵을 한번 해야겠다. 이 공간은 어찌됐건 저희보다는 거제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채워가야 되는 공간인데 저희가 이런 공간들을 채우려면 이런 컨텐츠들,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이게 잘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같이 만들어보는 과정들을 좀 통해서 조금 이 공간이 더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테마여행 식선은 뭐냐라고 하시면 전국에 있는 39개 지자체, 39개 지자체를 10개의 권역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희 권역이 있는 곳은 부산, 거제, 통영, 남해에 있는 동남 쪽에 해당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곳에 테마를 잡은 건 남쪽백 감성여행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감성여행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5년 전, 2017년도에 저희가 계획을 했을 때는 이 감성여행이라는 포인트가 잘 없었어요. 되게 감성여행은 너무 추상적인 거 아니야? 여행이라는 건 무조건 관광지를 들러야 되는 게 관광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감성여행으로 풀릴 수 있어? 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약간 또 트렌드가 확 바뀌면서 갬성여행이라는 게 뜨기 시작하면서 약간 레트로 뭐 이런 컨셉트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가 우연찮게 했다는 건 아니고 저희 회사는 보시면 기획 컨설팅이어서 컨설팅 철저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런 트렌드에 대한 분석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테마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에 봤더니 이 저희 4개 지역에 가장 많이 가는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들이 이런 대표적인 관광 명소 혹은 자연경관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자연경관 감상과 관광명소를 어떻게 또 좀 더 재밌을 수 있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을 좀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그 문화, 그 각 지역에 있는 어떤 문화들이 있는가에 대한 또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거제에서 발견했던 건 자연 그대로의 풍광과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든 장소들이 꽤 많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5년 전, 그러니까 매미성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알려졌지만 5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이 안 알려져 있었었고 그런 공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개인 사유지를 되게 갖은 정성과 누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본인이 너무 좋아서 잘 갖고 오는 공간들이 거제에 꽤 많더라. 이게 다른 지역하고 또 다른 특성이더라 라는 거였고 저희가 여행 살롱이라고 격주마다 이제 살롱을 하면서 그리고 제 다음에 이제 또 얘기를 해주실 텐데 거제는 아직도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숨겨진 장소들이 꽤 많더라. 파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어떻게 가꿀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필요할 때다라고 싶어서 사실은 이 워크샵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통영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제, 통영, 남해, 부산이라고 했을 때 그냥 바닷가에 다 똑같은 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통영은 예술 기반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술가들과 항구도시로서의 약간 기질적으로도 사실 거제랑 통영이 조금 많이 다른데 그런 기질적인 측면도 보였었고
그다음에 남해 같은 경우는 약간 이국적인 느낌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그 이렇게 저희가 거제, 통영, 남해가 거의 섬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섬마다의 또 지역적 특성이 다르고 이건 지금 그동안 살고 계신 분들의 그 지역에 따른 습성들이 또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르고 문화가 좀 다르다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남해 같은 경우는 약간 소박하면서도 약간 조용한 것들을 되게 좋아하시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거제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이고 남해는 다섯 번째로 큰 섬입니다. 근데 그래서 사실 남해도 한 바퀴를 돌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적어서 굉장히 고즈넉한 느낌이 주는 곳이었고, 그리고 남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근대 생활부터 현대까지, 그러니까 근대 문화부터 현대 생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밤 문화도 있고, 그러니까 밤에 휘황찬란한 야경 문화도 있고, 그리고 근대 유적들도 되게 많아서 그때 한참 레트로가 막 유행했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 어디죠? 공감, 문화 공감, 공감이라는 곳도 많이, 아이유가 그 단편지를 촬영했던 곳도 그것도 막 갑자기 활성화가 되면서 이렇게 됐던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얘기를 저희가 원래는 이건 그냥 스킵하는 장소인데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딱 거제 통영하면 되게 똑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 이런 차이들을 어떻게 발견해서 사람들에 알려줄 거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5년 동안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거, 여행 상품 우리 한번 만들어봐요 라고 하면 다 똑같은 걸 얘기하세요. 근데 그게 여기서 살고 있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져서, 그러니까 내 식대로 자꾸 사람들한테 소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맨날 얘기하는 건 오시는 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매미성 좋죠. 근데 매미성 말고 그 외에 또 다른데 매미성은 왜 떴을까 생각해 보면 매미성은 다른 지역에서 있을 수가 없는 공신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관광객을 위해서 이게 만들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누가 발견해서 누가 인스타에 올리는 순간 그곳은 관광지가 된 거예요. 근데 이 관광지에 대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가 있지만 아마 그 전에 그 매미성이라는 게 있는 것도 알았지만 그걸 찍어서 올리는 사람과 찍어서 올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발굴하는 눈빛, 그러니까 발굴해내는 그 안목도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안목들을 좀 키워내자라는 거였고, 그리고 저 뭐 지난번에 여행 살롱 할 때 들어갔더니 제가 아직 못 가봤던 데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된, 진짜 여기는 아직 개발이라는 키워드가 아직은 없어서 이 자연 곳곳에, 그리고 요즘은 코로나 상황에 굉장히 적합한 데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거를 잘 찾아내는 거, 나만의 공간을 찾아내서 나만의 공간에 사람들을 오게 하고, 근데 그게 나만의 스타일들이 좀 반영된 것들이어야 된다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트렌드 쪽으로 보면 사실은 요즘에 가장 키워드, 그때도 키워드였지만 지금도 키워드가 사실 감성 디자인 플러스 컨텐츠 아이템 플러스 라이프 스타일인 거예요. 그리고 이건 사실 좀 옛날 건데, 그래서 이 트렌드는 사실은 굉장히 유럽에서는 벌써부터 일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르웨이에 드투어라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게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18곳을 따라서 드라이브 코스를 건축가, 조경, 예술가, 디자이너가 같이 참여해가지고 만들었고 굉장히 폭발적인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드라이브 코스에다가 이런 가다가 말고 이런 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가다가 서가지고 찍고 보고, 그러면 이 공간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노르웨이라는 곳이 굉장히 감각적이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인식하고 간다는 거죠. 그 전에 노르웨이면 바이킹 정도로만 생각했다면 이 공간을 둘러보고 가면 와, 노르웨이는 한 번 더 가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이런 작업들이 이제 저희들도 거제에도 이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남쪽빛 감성여행이라는 테마를 잡았던 게, 저희가 2017년도에 거의 내내 이 거제, 통영, 남해, 부산을 계속 다녔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깨달았던 거, 전 이제 서울 사람이니까 서울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맨 처음에 저도 그랬어요. 다 똑같은 바다, 다 똑같은 산, 뭐가 차이가 있는 거야? 몰랐었거든요. 근데 몇 번을 와서 보니까 올 때마다 똑같은 장소인데 다 다른 거예요.
그 바다의 물결도 다르고 색상도 다르고 산의 모양도 달라지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사계절이 정말 다르고 시간대별로 다르다라는 게, 이거를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감성 여행이라는 포인트를 썼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저희가 항상 얘기하고 싶은 게, 여기는 이 최고의 한국 최고의 해안 도시 아름다운 해안을 벗삼아 살아오는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가 뒤엉켜 있다라는 거였고,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매력적인 풍광과 문화와 삶의 흔적을 통해 잠시 다채로운 감성을 깨우는. 왜냐하면 서울이나 도시 사람들은 사실은 되게 찌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거제 한번 와보세요 라고 하면 제일 많은 반응을 보이는 게 너무 좋아요. 뭐가 좋아요? 라고 물어보면 그 자연이요. 그냥 그 자체가 좋아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그 감성들을 깨우지 못했던 거죠. 사실은 내가 그런 감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감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억누르고 있다가 이런 곳에 오면은 확 펼쳐지는 거고, 사실 이 내용은 저희 연구진들이 이걸 실제로 느낀 거였었어요. 느낀 그대로의 느낌을 정리한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많은 사람들 알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막 열심히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대려 이제 여기 살고 계신 분들은 별 감성을 이런 감성을 못 느낀다는 게 조금 함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를 계속 더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사실 이런 공간도 만들어서 이런 걸 계속 주고받고 하면서 얘기를 만들어내자, 이런 게 저희 취지였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대표 보조 코스는 이제 저희가 사업상 만들어야 됐던 거였는데, 저희가 대표는 뭐 워낙에 많이 가는 데하고 조금 앞으로 잠재력이 있는 데들을 좀 섞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 당시 저희 5년 전만 해도 구조라 해수욕장 별 사람들이 잘 몰랐었거든요. 구조라가 뭐야 라고 해서 저희가 제일 많이 공격받았던 게, 왜 여기가 대표 코스예요? 그리고 여창 여기가 왜 대표 코스예요? 이거 말고도 훨씬 좋은 게 많은데 라고 했는데, 지금 5년 뒤에 봤더니 이 두 곳이 계속 크고 있더라, 성장하고 있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이 됐더라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저희가 매미성, 그다음에 새바람성, 이렇게 구조라성도 사실 5년 전에는 정말 몇 군들만 이제 갔고 막 정비도 잘 안 돼 있었던 데인데, 요즘은 꽤 많이 가고 아예 그 구조라 골목, 바라보 우체국에서도 오셨지만 그 골목 자체가 바뀌고 있다라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안목들을 좀 키워내는 것들이 이제 저희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대표랑 뭐 다른 지역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물론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의 꿈은 사실은 4개 지역을 다 연결하는 거였어요. 저희가 해외여행 가면 한정만 가지 않잖아요. 다른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을 다 연결하면서 다니는데, 저희가 국내 여행은 사실 현재까지도 그렇진 않아요. 여전히 한 지역, 뭐 부산을 갔다, 그럼 부산 갔다가 돌아가고, 뭐 거제를 왔다, 그럼 거제 왔다 가는데, 저희의 고민은 체류 관광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역이 활성화되려면 체류를 하면서 숙박을 하고 먹고 자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계속 국내는 그냥 당일치기로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생각하는 건 어떻게 이 지역에 각각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 이 지역을 잘 소개를 해가지고 연계 관광을 할 수 있을 것이냐는 거고요. 저희가 실제로 이 코스대로 해보면 거의 7박 8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혼여행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신혼여행 다 못 가시는 분들한테도 이런 코스들을 전달을 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저희가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여행사들을 찾았지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조금 국내 여행이나 콘텐츠 이런 자원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좀 활용해서 조금 사업화하시는 건 아직은 안 되는구나 라는 고민을 저희가 하고 있고, 그건 5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계속 해야 될 고민인 거고, 이걸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라는 고민을 하는데, 아마 오늘 이 자리가 그 시작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했냐, 사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환경 개선을 했어요. 근데 환경 개선이라고 하는 건 그냥 건물 이쁘게 지어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컨텐츠화할 거냐. 그러니까 컨텐츠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환경들의 변화도 같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했을 때는 컨텐츠를 고민하면서 환경 개선을 생각했지, 환경 개선을 통해서 컨텐츠를 만들지는 않았었어요.
이 공간도 똑같죠. 그래서 했던 게 저희 여차 쉼터였던 거고요. 여차 쉼터에 갔더니 너무너무 좋은 전망이 있는데 여기가 그 당시만 해도 사실 사진작가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그 장소였던 거예요. 근데 여기를 가서 봤더니 밋밋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 전망대를 약간 건축가 디자이너하고 같이 작업해가지고 전망대를 바꿔보자. 그래서 아까 그 노르웨이 사례처럼 지나가다가 봤는데 너무 이쁘네? 라는 느낌을 줄 수 있게 해보자라고 했고, 사실 여기가 아직도 자갈밭이어서 이거를 얘기를 했으나 이건 뭐 저희가 해결할 문제는 아니었고 또 정부 부처하고의 문제여서 그건 못했지만 이렇게 한 번씩 조금씩 바뀌어보자라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통영의 그 삼도수군 통제 애역이었고, 그 전까지는 이곳이 그냥 뻔뻔하게 그냥 밤에는 야간 뭐 이렇게 개방도 안 했었고 그냥 이렇게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 2019년도에 문화재 야행 사업을 한다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어요. 그래? 그러면 저희가 여기 야간경관 사업을 하자 같이. 그래서 저희 사업에서 야간경관 뭐 100%는 아니지만 이게 축제들도 있지, 조명도 있지만 저희가 메인이 되는 곳에다가 야간경관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보면 야간 체류형 해가지고 불빛을 엄청나게 밝히는 데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가 생태계적으로 좋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떤 것들에다가 야경을 넣을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데, 그 가치 기준도 사실은 이런 컨텐츠하고 결합했을 때 빛을 말하는 거라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겠다라고 했고, 이런 저희가 하면서 이런 행사까지 진행하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통영에 여기는 이제 그 통영대교였고요. 이쪽이 워낙에 이렇게 지금 밝혀져 있었는데 저희가 사업을 통해서 보디섭하고 이쪽 더 지금 확장되는데요. 이 라인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야간경관 사업비를 투여했습니다. 그랬더니 혹시 이거 수상택시 타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나요? 통영에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생겼던 게 야간 수상택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있으면서 통영에 있으면서 맡겼던 게 야간 택시 타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10,000원에서 10,000원 얼마인데, 그래서 가가지고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통영도 뭔가 되게 뭐가 많은데 사실 체류할 거리들은 별로 없었어요. 야간에 뭐 할 게, 저도 맨 처음에 통영 가서 놀랬던 게 8시 됐는데 밥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보통 이제 서울에서는 보통 8시에 밥을 먹는데 여기 8시 밥이 없어요. 그래서 그럼 뭐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안 있고 다 다른 데 가는 거예요. 밤에 뭔가 놀거리가 있는 데로 다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영에는 관광객들이 체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통영 쪽은 야간경관을 되게 많이 조금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체험 상품하고도 연결이 됐었고요. 일단 부산 오륙도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나 했던 게 그 감성버스 정류장 조성하는 사업이었던 거고요. 저희가 원래 계획은 아까 그 코스대로 다 버스 정류장을 개선하자라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건물 중에 좀 바꿀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공공시설 중에 버스 정류장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가 요거를 계획을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는 부산에는 영도 깡깡예술마을이 있는데 그냥 밋밋한 그냥 일반적인 그 버스 정류장이었는데 여기를 저희가 깡깡예술마을이라는 BI가 있어요. 그 BI를 활용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버스 정류장을 개선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산 청사포에 있는 건데 여기도 그냥 마을버스 내리는 데인데 여기가 저희가 좋았던 게 딱 그 위에서 내려갈 때 해수면하고 딱 겹쳐져서 제가 바다 아래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딱 내려가서 봤을 때 너무 밋밋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조성한 게 이건데 사실 저희가 원했던 건 이 정도 사이즈는 아니었는데 해운대구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좋다 해가지고 좀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올라가가지고 전망대까지 올라갈 수 있게끔 조금 커지긴 한 케이스인데 어쨌든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고, 뭐 오륙도도 있고, 그리고 네 여기가 지금 저희 거제에서 만든 감성버스 정류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뒤에 소개할 텐데 미션 투어라는 프로그램을 할 때 저희가 감성버스 정류장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어오는 미션들을 저희가 주어지고 그것들을 가지고 인증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저희가 환경 개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것과 결합된 어떤 프로그램들을 넣을 거냐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행자 라운지 조성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의 협업센터, 통영의 협업센터, 그 다음에 통영의 뭐 여행자 플랫폼, 그 다음에 거제의 바로우체국, 그 다음에 남해에는 남해가 일하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부산에는 영도 웰컴센터.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라운지를 돌아다니면서 관광 정보를 받을 수 있게끔 하자라는 게 취지였는데 사실 이게 운영자들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그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교육을 하면서 이런 교육과 얘기를 계속하면서 이걸 같이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를 주구장창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가 한 곳만 보는 게 아니라 4개 지자체를 같이 연계해서 체류성을 높이자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었던 게 통합국분북에 저희에도 있는데 저희가 3번에 걸쳐서 만들었었어요. 그때 가장 어려웠던 게 각 지자체마다 지금도 비슷하지만 각 지자체마다 본인 것만 만들어봤지 다른 지역 걸 만들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 조율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서 그래서 첫 해년도에는 각자 만들었어요. 각자 특징에 맞게 각자 만들었다가 이렇게 했더니 별로 실효성도 없고 사람들이 막 각자 뜯어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이걸 할 때 그 지자체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거 이거 내가 그려도 그릴 수 있겠다. 이거 근데 키메닐이라는 작가들하고 같이 작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렇게 작가들하고 작업을 해서 기념품 만들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저희 인쇄하는 데다가 맞춰가지고 디자인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작가하고 작업한 적이 없어서 사실 맨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지자체에서 뭐라 했었죠. 근데 그걸 뚫고선 저희가 만들었는데 이게 만들고 나서 이게 딱 그거 같아요. 여행자에서 원하는 거와 그다음 만드는 사람의 입장이 완전 다르다는 게 이게 만들고 났더니 이게 뭐라고 쳐다도 안 보던 쿠폰북을 아침 설치면서 독일마을까지 찾아가서 소장하게 될 줄이야. 이런 게 올라온 거예요. 이걸 보고 나서 사실 지자체에서도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되나? 라고 했고 그 다음에 만든 게 저희가 이제 약간 지도 형태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만들었던 게 지금 저희가 비치되어 있는 쿠폰북의 책자 형태로 만들었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박람회 나갔을 때 가장 인기 많았던 그러니까 이게 무료 배포였는데 무료 배포하고 있는데 가장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왜 이렇게 인기가 많나라고 하면 제가 이걸 만들 때 딱 하나 이쁜 쓰레기였어요. 어차피 쿠폰북 지역에 와서 엄청 많은 리플렛 받으시잖아요. 관광 리플렛. 근데 그거 갖고 오세요. 딱 버리죠. 근데 이쁘게 만들면 버리진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쁜 쓰레기를 만들겠다라는 목표로 사실은 작업을 했던 거였고 그래서 이쁜 걸 만들면 집에다 뭐 보진 않더라도 놔두다 보면 언젠가 이게 뭐지 하면서 다시 보면 추억이 다시 새롭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그 지역을 가보고 싶지 않을까? 라는 이런 전략하에 저희가 나름 고민해서 만들었던 거였고 마지막에 저희가 하면서 사실 쿠폰북이라고 했지만 되게 약간 소개 책자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쿠폰은 맨 뒤에 가 있고 약간 그 지역을 소개하는 걸로 포커스를 해서 좀 만들었던 게 있습니다. 그리고 컬러링북도 저희가 지역마다 특징이 되는 것들을 만들어 놨었고요. 그리고 트래블 가이드 카드가 여기에 저기 있네요 뒤에.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사실 작가들하고 작업을 했고요. 4개 지역에 다른 각각 일러스트 작가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카드를 만들어 보자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느꼈던 건 4개 지역이 다 다른 느낌인데 왜 한 작가가 다 소개하냐에 대한 저희가 쿠폰북 만들면서 제가 조금 회의가 느껴져서 그래서 다른 작가, 그 지역에 있는 작가들한테 그 지역을 소개하는 그림을 그려주세요 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이거 역시도 되게 반응이 좋고 사실 이게 저희가 무료거든요. 그러니까 비매품인데 이거 판매할 수 없냐라는 걸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거 포인트 잡았을 때 일러스트들도 사실 팬층이 있어요. 그 팬들한테 저희가 제일 많이 연락받는 게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희 이벤트 할 때 주니까 그때 참여하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계속 이벤트 언제 할 거야 그런 걸 쭉 하고 세우다가 그래서 되게 잘 나가. 저희가 이것만 걸면은 약간 그런 분들 저희가 그쪽 링크만 걸면 하고 싶어가지고 되게 많이 참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박람회 때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상품은 아니지만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이제 그렇게 저렇게 뭐 연계상품도 만들고 그다음에 뭐 환경 개선도 했다면 그러면 이거에 실질적으로 사람들한테 서비스 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저희가 이런 콘텐츠를 맨 처음 기획했을 때는 조금 재밌고 라이프스타일 좀 반영한 상품들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버스 대절에서 와가지고 우르르 와도 쭈르 관광하시고 가고 그러니까 몇 군데만 사실은 좀 많이 갔었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다 느끼실 거예요. 그렇게 많이 가는데도 가지만 사실은 숨어있는 데 자꾸 찾아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숨어있는 데를 찾기 위해서 계속 인스타하고 페이스북 하고 하는데 실제로 정말 괜찮은 데들은 잘 안 올려요. 왜냐면 나만 가고 싶거든요. 그게 많이 알려지면 사람들이 와서 또 파괴되기도 하고 그 느낌이 없어져서 그러는데 그래서 약간 지금은 더 세분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 컨텐츠를 저희가 만들더라도 단순하게 내가 좋아서 할 것 같아 라는 것보다는 그 정확한 요즘에 타깃 분석하죠. 그래서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이유가 사실 타깃형 그 만약에 30대에 아이가 한 명 있는 주부들은 무엇을 좋아할 거냐 그리고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희 뭐 우리 국내에 있는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확하게 타겟을 잡고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 그게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그러니까 30대에 뭐 초등학생을 둔 학부형과 50대에 장성한 아이를 둔 학부형의 선택하는 여행지는 완전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라이프 스타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지금 살고 있고 생활하는 방식에 따라서 무엇을 선택하냐가 굉장히 다양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막 로컬 크리에이터 뭐 이렇게 창업 이런 얘기가 많이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대중화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다기보다 내가 좋아하는 취향을 하고 그 취향을 맞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사람들 통해서 다시 입소문 나게 하는 이게 보통의 지금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로컬 여행 상품 큐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최근 혹시 큐레이션이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나요? 한동안 좀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내 취향에 맞게 제가 선정하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거제통역 남해 부산에 굉장히 많은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 중에 저희가 남쪽빛 감성여행이라는 테마에 맞는 분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을 저희가 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관광공사에서 거제를 소개하는 내용과 저희가 거제를 소개하는 내용이 완전 다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이건 저희가 남쪽빛 감성이라는 테마와 이 테마에 맞는 사람들이 누굴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그분들에 맞는 상품들을 찾아내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찾아낸 팀들은 약 1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여기는 남쪽빛 감성 창작 여행인데 오렌지 바다라고 그 DIY 프로그램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광안리에 있고 여기에서 저희가 맨날 좋은 건 이 물건을 사가지고 2층으로 올라가면 정말 광안리 바다가 쫙 보이는데 무료로 보이는 곳이거든요. 거기서 이거 하면 돼요. 체험을 하면 되는데 그게 굉장히 예뻐요. 근데 정말 양옆에 엄청난 스타벅스도 있고 엄청난 카페들 쫙 있어요. 높은 건물인데 걔만 이렇게 뚝하니 있어요. 근데 꿋꿋이 지키고 있는 거야 그 자리를. 그런 것들이 저희는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하는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작가들, 예술가들하고 같이 작업해가지고 이런 DIY 상품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하고 그럼 감성여행을 맡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희가 큐레이션을 하는 거고 여기도 근데 저희가 대부분은 잘하는 팀보다는 잘 못하는 팀들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르실 수 있어요. 여기는 저희가 서부산의 다대포에서 친환경 캠핑용품을 대여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작년에, 재작년에 아마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참여했었고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했고 사실 서부산은 부산에서도 한참 떨어져 있어서 사실 관광객들 잘 안 가거든요. 근데 용감하게 거기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취지도 친환경인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는 어차피 감성에서의 쓰레기는 좀 안 어울리니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친구들 왜냐면 용품 대여해주는데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저희가 여기 선택했던 건 친환경이라는 포인트를 얘네가 쓰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거제하고 연결하려면 서부산이라는 콘텐츠가 필요했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다 이 친구들이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선택하게 된 케이스고요. 통영은 여기는 뭐 60분 투어
여기는 워낙에 뭔가 이야기거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스토리텔링 해주면서 걸어 다닐 수 있게 아침하고 저녁에 이런 60분 정도 되는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성피랑에 그 빅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미션 투어처럼 이렇게 뭔가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제 다니면서 하는 친구들이랑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거제하고 통영 같이 하고 있는 아이바다라는 협동조합인데, 여기도 이제 바다에서 쓸려 내려온 유리 조각을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핀도 만들고, 그다음에 뭐죠? 향수 나오는 것도 만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서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해양 쓰레기가 굉장히 많은데 생각보다 해양 쓰레기 관련된 상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만 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희는 다 해안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데, 이분들이 여기도 살짝 여기 해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이게 한 팀만으로 사실 되진 않아요. 여러 팀이 있어야 이게 시너지가 나는데, 그래서 저희가 너무 좋다라고 해가지고 여기랑도 하고 있고, 거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꽃차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박람회 갔을 때도 인기가 좋았던 게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거제도는 섬인데 그곳에서 나는 꽃으로 만든 차예요. 이게 벌써 스토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냥 어디서 나오는 그러니까 꽃차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여기 섬이라는 게 붙으면서 섬꽃차가 되면서 얘가 특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사고 싶다고. 그래서 안 된다. 이거 체험용이다. 빨리 거제에 내려오시면 체험할 수 있다. 체험하시면서 경험하셔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케이스였고, 그다음에 거제 버들비즘에 저희가 조금 있었고, 그다음에 남해 요 두 상품들 되게 좀 인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남해에 있는 섬꽃을 그러니까 거기 유자 가지고 향초 만드는 거랑, 그다음에 섬꽃을 가지고 자생꽃 가지고 양초 만드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반응이 제일 좋고 저희 여기 상품 중에 제일 잘 팔리는 상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약간 유자는 다 나오잖아요, 사실 저희 남해 쪽에. 근데 이걸 누가 선점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벌써 이런 걸 하고 있고, 굉장히 저희도 의외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번에 그 성수기 시즌에 가셔서 체험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저희가 주간 단위로 저희가 곡을 봤는데, 그래서 이런 게 이제는 먹히는구나 사람들한테. 그리고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 대상을 하지 않아요. 되게 조그매요. 공간 되게 조그맣고, 많이 해봤자 4명도 못 들어가는 그런 공간에서 그냥 하시는 거거든요. 그 전에 이제 이 사장님 같은 경우는 본인 취미생활로 시작을 한 거예요. 취미생활을 했는데 이걸 같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생기면서 같이 이런 체험으로 발전을 한 사례였고, 그러면서 저희 뭔가 남해에서 기념품 같은 거 패킹할 때 입은 상품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되게 사실은 되게 흔하잖아요. 딱 보시면은 아이템? 저거 나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나도 다 생각했던 건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생각했던 걸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이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생각은 다 비슷해요, 사람들이. 아마 거제에 딱 보면 저기도 나 너무 좋은데 저거 뭐 해볼까? 라는 생각은 다 하는데, 그거를 생각만 하고 말 것이냐, 거기를 뭘 만들어 볼 거냐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이제 미션 투어예요. 그래서 미션 투어는 이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코로나가 되면서 매스 관광이 어려워지면서 저희가 개별 관광객 대상으로 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소개를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미션 투어를 했는데, 저희가 체험형과 그 다음에 후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2박 3일 이상 오시는 분들은 근데 저희는 좀 다른 데하고 좀 다르게 후기형 같은 게 선정을 해요. 왜냐면 그 지원금 받아놓고 후기 안 쓰고 이렇게 먹튀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그러니까 후기까지 다 쓴 걸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지원금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여기 팀마다 하루에 10만 원씩 드려요. 꽤 큰 돈이에요. 사실은 3박 4일 오시면 40만 원을 드리는데, 그럼 이 지역에 와서 뭔가를 기여를 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숙박 영수증, 그 다음에 대표 보조 코스 관광지 2곳 이상 방문해야 되고, 체험상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체험상품 꼭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SNS에 포스팅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블로그, 그러니까 보니까 SNS는 검색을 잘 안 하는데 보통 아직 네이버 하시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에 검색이 걸려야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미션 투어 할 때 이 미션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해드리고 있고, 근데 사실은 2박 3일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나 가볍게 가고 싶어.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체험 상품 하시고 숙박만 하시면 저희가 1인당, 이건 1인당이에요. 팀당이 아니라 뭐 이렇게 홍보하려고 온 건 아닌데 홍보처럼 됐는데 약간 1인당 5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상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어떻게 오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이런 거를 홍보하는 것 자체가 생각을 안 하다가도 저것 때문에 여행을 오시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별 관광객 대상으로 어떻게 마케팅을 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는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렇게만 할 수는 없어서 저희가 대표 코스, 대표 상품들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여행 구독이라는 컨셉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4단계, 3단계 때는 사실 패키지 상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아마 11월 달에 하려고 하고 있고, 이 여행 구독은 요즘에 구독하는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매달 뭔가 내가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럼 상품도 구독해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상품들을 4개 상품을 놓고 한 번에 이걸 4개를 다 구독하겠다라고 하면 할인율이 거의 50%까지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데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구독형으로 저희가 또 다시 변형을 하는, 마케팅적으로 변형하는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저희가 사실은 기록, 그러니까 요즘엔 또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얘기를 듣는 건 다 하고 말하는 건 다 하는데 이걸 어떻게 남겨놓을 거냐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에 했던 게 여기 지역에 계신 분들 인터뷰를 좀 해보자. 그리고 그 인터뷰 안에 소스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리고 그 소스를 원하는 사람들은 또 그분을 만나가지고 계속 연계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 활동가들 인터뷰를 했고 이렇게 기록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이 사람 로컬 이야기인데 여기에도 아마 몇 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해놨고 이분들한테 드리면서 이분들이 또 한번 만나는 자리도 저희가 한번 주선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첫 해에도 했던 건데 저희가 이때만 해도 되게 막막했어요. 저희가 막 다 여행사 찾아다니면서 거제하고 통역 연계한 여행 상품 좀 만들어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걸 왜 만드냐고. 거제에 계신 분들은 통영을 모르고 통영에 계신 분들은 거제를 모르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상품이 구성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의 미션은 연계인데 그래가지고 저희가 고민하다가 그러면 보물상자를 실제로 숨겨놓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제랑 통영에다 보물상자를 숨겨놓고 미션지를 주어지고 미션을 완수하면 저희가 상품을 드리는 형태로 진행을 했었고, 그게 아마 첫 번째 연계 상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시작된 게 아까처럼 만들어져서 미션 투어도 만들어지고 체험 상품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 스토리 중에 하나가 저희가 그 패키지 상품들을 만들었었어요. 어거지로 해서 뭐 통영에 계신 분들한테 거제랑 연결하는 연계 상품 만들어주세요 해서 어거지를 만들었는데, 그때 저희가 가장 힘들었던 게 아까 얘기했던 컨텐츠들이 없는 거예요. 뭔가 상품을 만들면 거제 가서 자연환경만 보고 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뭔가 체험을 하든 뭔가 다른 활동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런 체험 상품들을 조금 활성화해서 찾아내기 시작했던 게, 그런 게 이제 이런 게 알려져야 이게 하나하나가 꿰어져서 상품이 되는데, 사실 지금 구술이 많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모를 수도 있는데 그 매력적인 구술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슬 만드는 것들에 대한 첫 번째 작업이었던 거고, 사실은 저희가 지금 올해로 뭐 끝난다라고 하지만 앞으로는 계속 이 구슬들을 찾아내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로컬에서 그런 창의적인 작업들을 하는 분들을 찾아내가지고 계속 육성하는 이유도 사실 그런 알맹이들이 있어야 이 도시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제를 설명할 때, 거제를 여행 온다고 했을 때 거제에 뭘 얘기할 거냐는 거예요. 거제에 뭐가 있어요라고 할 때 뭘 얘기할 거냐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은 무슨 얘기를 하실지 잘 모르겠네요. 아마 뒤에 얘기를 해주시겠죠. 거제에 뭐가 있는지 엄청난 알맹이가 있다고 얘기해 주실 텐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공간에서 여행 살롱도 하고 지금 기획 워크숍도 하는 게 뭐가 있는지 알아내고 그걸 어떻게 깨서 만들어낼 거냐 이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1시간으로도 부족할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남았네요. 아주 칭찬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